여러분은 단백질 보충을 위해 계란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아직도 계란이 가장 편리하고 우수한 단백질 공급원이며 매일 삶은 계란 하나면 건강이 보장된다고 여기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답하셨다면 잠시 후 몇 분간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걱정스러울 수도 있는 진실은 이 건강해 보이는 습관이 사실은 효율적으로 단백질을 보충할 기회를 놓치게 할 수 있으며 심지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감소증의 심연으로 한 걸음씩 다가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근감소증이라는 단어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젊었을 때 쉽게 산을 오르던 자신이나 주변 친지들이 중년이 되어 공원에서 산책만 하게 되고 나중에는 몇 층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숨을 헐떡이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있지 않나요? 캔 뚜껑 하나 여는데도 얼굴이 빨개지고 소파에서 일어날 때 두 손으로 힘껏 몸을 지탱해야 하지 않나요?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근육이 보내는 비명 신호입니다. 근감소증이라는 도둑이 여러분의 힘, 균형 감각, 심지어 독립적인 생활 능력까지 몰래 훔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육이 대량으로 손실되면 우리는 위험한 낙상과 그로 인한 와상 누워 지내는 상태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라 수많은 가정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비극입니다. 그리고 세월의 침식에 맞서 우리 근육을 지켜줄 유일한 황금 갑옷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인식을 완전히 뒤바꿀 것입니다. 제가 계란의 영양 가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계란은 물론 우수하고 편리한 단백질 공급원이며 우리의 좋은 친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목표가 근감소증을 더욱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심지어 근육 손실을 되돌리는 것이라면 권위 있는 영양학자들이 정리한 이 최신 5대 고단백 식품 순위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 목록의 각 식품은 같은 무게 대비 계란보다 훨씬 놀라운 단백질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은 영양 전문가처럼 현명하게 먹는 법을 배우고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강력한 근육 보호력을 얻어 근감소증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자신의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공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창에 숫자 1을 입력해주세요. 만약 비슷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심호흡을 한번 하고 식탁을 뒤집어 놓을 이 순위를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의 평가 기준을 먼저 설명해야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100g의 식용 가능한 부분당 단백질 함량을 비교합니다. 이것은 공정하고 과학적인 기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양뿐만 아니라 질도 중요하게 봅니다. 여기서 질이란 완전 단백질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9가지 아미노산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음식에서 섭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는 단백질만이 완전 단백질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 가장 효율적으로 흡수되고 이용될 수 있으며 마치 우리 몸에 맞춤 제작된 만능 열쇠처럼 모든 기능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제 곧 궁금증이 풀릴 것입니다. 이 순위의 1위는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것입니다. 5위부터 시작해 볼까요? 5위, 두부. 여기 계신 모든 한국인 친구분들이 너무나도 익숙할 만한 것입니다. 두부하면 저처럼 마파두부나 두부조림 같은 가정 요리를 바로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아마도 여러분은 두부를 최고급 단백질과 동일시한 적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국민 음식인 두부입니다. 두부는 우리가 심하게 저평가했던 식물성 완전 단백질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피아시드처럼 콩으로 만들어진 두부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제공하며
채식주의자들이 우수한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두부의 종류에 따라 단백질 함량도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질감이 단단하고 수분 함량이 적을수록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마파두부에 사용되는 부드러운 연두부는 100g당 단백질이 약 5에서 8g 정도이며 질감이 더 단단한 판두부나 얼린 두부는 단백질 함량이 8에서 10g 이상에 달할 수 있습니다. 두부의 가장 큰 장점은 고단백을 제공하면서도 포화지방이 거의 없고 콜레스테롤이 0이라는 점입니다. 혈중 지질 관리와 심혈관 보호가 필요한 중장년층에게는 그야말로 완벽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또한 두부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대도 이소플라본이 풍부하여 여성들이 갱년기를 평온하게 보내고 열감, 식은땀 등의 불편함을 완화하는 데 매우 좋은 보조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콩 제품을 들으면 통풍을 걱정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류 의학계, 그리고 많은 류마티스 및 면역학과 의사들은 식물성 퓨린이 인체 요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지적합니다. 심지어 규칙적인 콩 제품 섭취가 오히려 요산 대사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고퓨린 동물 내장, 해산물, 그리고 오래 끓인 고기 육수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적당량의 두부 섭취는 통풍 발작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4위, 소고기. 자, 이제 상위 4위로 진입합니다. 이 다음부터는 동물성 단백질의 최강자들입니다. 4위는 많은 분들이 힘의 상징으로 여기는 소고기입니다. 철분과 혈액 보충하면 소고기를 떠올리실 텐데 그 단백질 실력 또한 왕의 등급입니다. 100g의 살코기 소고기, 예를 들어 사태나 안심은 단백질 함량이 쉽게 26g을 넘으며 생체 이용률이 극히 높은 완전 단백질입니다. 하지만 소고기를 먹는 요령은 바로 부위를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약 눈꽃처럼 아름다운 마블링이 있는 꽃등심이나 살치살 스테이크를 선택한다면 여러분이 섭취하는 것은 단백질보다 지방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심혈관에는 재앙입니다. 따라서 건강하게 소고기를 먹고 싶다면 반드시 살코기 부위를 지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림에 적합한 사태심이나 빠르게 볶는데 적합한 안심필레 같은 부위입니다. 여기서 영양을 업그레이드하는 황금 조합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고기는 햄철이 풍부하여 인체에 가장 잘 흡수되는 철분입니다. 하지만 소고기를 먹을 때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를 곁들이면 예를 들어 토마토, 피망, 브로콜리 같은 것들, 비타민C는 촉매처럼 작용하여 철분 흡수율을 몇 배 더 높여줍니다. 그래서 토마토 소고기찜, 피망 소고기 볶음 같은 고전적인 가정 요리 뒤에는 사실 깊은 영양학적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3위, 생선. 강력한 소고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누구일까요? 3위는 바다에서 온 이것입니다. 이것은 뇌 건강에도 좋고 근육 건강에도 좋습니다. 바로 생선입니다. 심해의 대구, 참치, 연어 등 우리 식탁에 흔히 오르는 고등어, 꽁치 등 이들의 단백질 함량은 100g당 거의 20g 이상이며 품질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생선이 소고기보다 앞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독보적인 슈퍼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귀중한 오메가-3 불포화지방산, 즉 우리가 흔히 듣는 DHA와 EPA가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DHA는 우리 뇌와 망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으로 뇌 퇴화를 지연시키고 기억력 감퇴를 늦추며 시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 EPA는 혈관 청소부로 불리며 염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혈전 형성을 예방하여 우리 심장과 혈관에 비교할 수 없는 보호 효과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다른 육상 동물의 고기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이점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대형 어종의 중금속 오염 문제를 걱정하십니다. 여기서는 가성비의 왕인 멸치를 추천합니다. 이 작은 물고기는 생애 주기가 짧고 먹이 사슬의 하단에 있어 중금속 축적 위험이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단백질과 오메가-3 함량은 매우 높고 칼슘도 풍부하여 영양학계에서 매우 추천하는 생선 선택입니다.
생선 속 오메가-3를 최대한 보존하려면 가장 좋은 요리법은 찜 또는 오븐 저온 구이입니다. 고온 튀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온은 이 귀중한 지방산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2위, 돼지고기.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과연 영양 만점인 생선과 강력한 소고기를 제치고 누가 준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답은 여러분에게 익숙하면서도 의외일 수 있습니다. 2위는 바로 우리 한국인 식탁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고기,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 하면 여러분도 바로 기름진 삼겹살을 떠올리시나요? 이것이 오랜 고정관념으로 인한 오해입니다. 소고기와 마찬가지로 돼지고기를 먹는 핵심은 어떤 부위를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돼지에게는 돼지고기의 필레라고 불리는 부위가 있는데 그 단백질 함량과 지방 함량은 비싼 소 안심에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바로 돼지 등심 또는 안심입니다. 100g의 돼지 등심 또는 안심은 단백질 함량이 25에서 30g에 달하며 지방 함량은 매우 낮습니다. 그 식감은 극도로 부드러워 돼지고기 중 가장 엑기스 부위입니다. 다음번에 시장에 갈 때는 삼겹살만 사지 마시고 사장님께 등심이나 안심을 달라고 하세요. 살코기 돼지고기 또한 우수한 완전 단백질이며 비타민 B군과 철분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올바른 부위를 선택하고 찜, 삶기, 굽기 등 건강한 조리법을 사용하며 과도한 양념과 고온 튀김을 피한다면 돼지고기는 분명 가성비가 매우 높은 단백질 선택이 될 것입니다. 돼지고기를 더 맛있게 만드는 전문가 팁을 하나 더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결 반대로 썰기입니다. 돼지고기 결을 자세히 보고 칼을 결과 90도로 수직으로 잘라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근섬유가 끊어져 고기가 더 부드러워집니다. 또한 요리하기 전에 파인애플, 키위 또는 파파야 주스에 잠시 재워두면 좋습니다. 이 과일들 속에 있는 천연 효소는 최고의 연육제로서 고기를 더욱 부드럽게 해줍니다. 1위, 닭고기 특히 껍질을 제거한 닭가슴살. 드디어 이 순위의 최고봉에 도달했습니다. 지난 몇십 분 동안 우리는 두부의 재발견, 돼지고기와 소고기의 진정한 실력을 다시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누가 모든 영양을 겸비한 생선과 강력한 소고기를 제치고 이 고단백 식품 순위의 챔피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이 챔피언은 헬스업계, 영양학계, 심지어 체중 감량 업계에서 분야를 넘어 만장일치로 인정하는 단백질의 왕입니다. 바로 닭고기, 특히 껍질을 제거한 닭가슴살입니다. 여러분은 왜 닭가슴살일까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닭가슴살이 영양 만점인 생선과 강력한 소고기를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답은 두 가지 핵심 키워드에 있습니다. 첫째는 극도의 순수함, 둘째는 무적의 가성비입니다.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100g의 껍질을 제거한 닭가슴살은 단백질 함량이 놀랍게도 31g까지 치솟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지방 함량이 3.6g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초고단백, 초저지방의 완벽한 조합은 다른 어떤 고기도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마치 순수한 무술 고수처럼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내공을 한 번에 내뿜는 것과 같습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 닭가슴살 단백질의 생체가는 극히 높습니다. 이는 닭가슴살이 함유한 아미노산의 종류와 비율이 우리 인체 자체의 필요와 가장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 몸에 가장 효율적으로 흡수되고 이용될 수 있으며 거의 낭비 없이 모든 순간이 조직을 복구하고 근육을 형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닭가슴살은 퍽퍽하고 질겨서 먹기 힘들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조리 방법의 문제입니다. 요즘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유행하는 수비드 저온 숙성 방식으로 천천히 조리하면 부드럽고 촉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닭가슴살을 소금물에 30분 정도 담가두세요. 소금물이 고기의 수분을 가두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아니면 얇게 썰거나 작게 깍둑 썰기하여 채소와 함께 빠르게 볶아도 식감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챔피언은 바로 닭고기입니다. 닭고기는 가장 순수한 단백질, 가장 낮은 지방 함량, 그리고 가장 높은 흡수 및 이용률로 단백질 보충과 근감소증 대처를 위한 우리의 최고 비밀 병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5대 고단백 식품 순위가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순위의 핵심 정신은 내일부터 닭가슴살만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식탁은 다채로운 정원처럼 식물성인 두부와 바다에서 온 생선, 그리고 육지에서 온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가 있어야 합니다. 계란 또한 여전히 우리의 좋은 친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식단에 적절히 포함시켜 영양을 종합적으로 섭취하세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섭취해야 충분할까요? 여기 여러분에게 매우 간단한 계산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성인 기준으로 매일 권장되는 단백질 섭취량은 자신의 체중 kg에 1.0에서 1.2g을 곱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60kg의 어르신이라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은 약 60 곱하기 1.2로 72g 정도입니다. 72g의 단백질이 추상적으로 들리실 텐데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하루 식단을 짜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0kg 어르신이 다음과 같이 식사할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침, 약 200g의 무설탕 그릭 요거트 한 작은 그릇. 이것만으로도 약 25g의 단백질이 됩니다. 점심, 손바닥 크기 정도의 구운 닭가슴살 한 조각에 현미밥과 채소를 곁들입니다. 이 닭가슴살은 약 30g의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저녁, 두부반 모와 작은 생선 한 마리를 조리하여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 쉽게 20g 이상의 단백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세요. 아침 25g, 점심 30g, 저녁 20g을 합하면 75g이 넘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선택하기만 하면 목표 달성이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아시겠죠? 특히 중장년층에게 왜 1.2라는 더 높은 계수를 곱하라고 강조할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단백질 합성 효율이 떨어지고 동시에 근육분의 대사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것 사이에서 적자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우리는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은 원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가장 큰 목소리로 여러분께 꼭 당부드립니다. 단백질이 아무리 좋아도 결코 많을수록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이든 과하면 독이 됩니다. 과도한 단백질은 모두 우리 신장이 대사해야 하므로 장기적으로 신장에 극심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기서 명확한 안전선을 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미 의사로부터 만성 신장 질환이나 심각한 간 질환 진단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단백질 섭취량은 반드시 의사와 영양사의 지시를 엄격히 따라야 합니다. 절대로 영상을 보고 맹목적으로 스스로 보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해 주세요. 오늘부터 그 작은 계란 하나에만 집착하지 마세요. 용감하게 이 필수 식품 목록을 열고 현명한 영양 전문가처럼 자신의 모든 식사에 더 풍부한 색채와 더 강력한 힘을 더해보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중요한 건강 지식을 여러분이 아끼는 모든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우리 함께 과학적인 식습관으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시다.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드시고 활기찬 삶을 살며 강하고 늙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멋진 인생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